네, 이번 시간요. 417페이지 간호사고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호사고라고 했던 건 어떤 거죠? 간호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간호사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간호수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간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간호사고다라고 얘기했고, 이 간호사고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예를 들 수가 있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간호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었냐? 업무상 과실,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 그리고 부정행위, 이 세 가지를 간호 불법행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전 시간에 우리 전단적 의료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전단적 의료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서 쭉쭉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간호사고,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보시면, 이 간호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질 때 형사의 책임이다. 형사에 의한 책임을 진다. 또는 민사에 의한 책임을 진다. 형법이다. 민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형사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해자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간호사고의 주체자, 우리가 간호사고에서 간호사고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의 손상이나 손해를 가했을 때를 우리는 그걸 과실이라고 해요. 인과관계가 성립했을 때 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간호사고에서의 가해자가 우리란 말이죠. 간호사란 말이죠. 그럼 간호사에게 형법의 책임을 지게 한다. 이것은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형법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줄 치지 말고 그냥 볼게요. 간호사가 업무상의 과실이 있어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 형법에 의하여, 거기 줄 칠게요. 업무상 과실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얘기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형법에 해당하죠. 그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 구성 요건. 이 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첫 번째, 1번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간호사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즉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 주의 의무 태만이 아니라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요. 위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 과실, 업무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 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간호실무 표준이다. 간호실무 표준에 의한 표준 행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는 간호실무 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 2번 구성 요건 2번이요. 업무자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이런 예견 가능성을 적용시킬 수가 없지만, 업무자, 우리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인이라고 하는 우리 간호사나 의사는 예견 가능성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성립돼야 한다.